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특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특강의 필요성은 기출문제를 우리가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특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시설계로는 기출문제를 보면 앞으로 방향성 설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원리나 저희 민법 이런 것은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시설계로는 이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과거의 지문들이 새로 한두 개씩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하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건축물의 하중 파트는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건축물의 하중. 이것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하중은 기출문제의 분석 결과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이 구조 설계 기준을 언급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회 시험에도 그 설계 기준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현재 건축물의 하중 파트에서 문제를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출제된 것부터 먼저 하고 이제 23회 앞전에 출제된 걸 뒤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설계죠. 구조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설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조 설계 기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단계 이전의 문제의 경우는 건축 구조의 기본적인 이론 파트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구조 설계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험도 23회도 제가 설계 기준 쪽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올해도 23회 때 출제와 같이 이제 설계 기준 가지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바로 이 적설하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을 적설하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적설하중은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죠.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 연직하중, 수직하중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기로 나눴을 때는 일반적인 장기하중이죠. 그런데 다슬지역이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단기하중으로 보통 장기하중으로 설계하죠. 그래서 이 적설하중은 일반적으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적설하중 옆에다가 써둘게요. 일반 지역에서는 우리가 단기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가 되지만 만약에 다슬 지역에서는 우리가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지하중은 하라중이라고 하죠. 하라중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적지하중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하라중이라 언급을 하겠다는 거죠. 하라중. 그래서 라이브로도 하라중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적지하중이죠. 그러면 적지하중은 일반적인 장기하중에 속하죠.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하중으로 우리가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발코니입니다. 이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하라중. 보통 등분포 하라중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일반적인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 개념과 집중 하라중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거의 등분포 하라중으로 설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 구조물의 거실의 하라중보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해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중의 1.5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이 거실, 자, 이 거실의 개념이 바로 얼마로 설계되는가 하면 2kN per 제곱미터죠. 2kN per 제곱미터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실이 2kN per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되는데 그거에 발코니는 1.5배로 설계를 해야 돼요.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니까 그러면 1.5배를 곱하면 3kN per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 최대는 5고요. 그래서 발코니가 큰 값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옳지 않는 지문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풍화중은 골조 설계형이죠.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골조하고 지붕하고 외장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골조 설계형이 있고 외장재 있고 그다음에 지붕 이 세 가지로 구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쓰고 등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그리고 이 고정하중은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이제 장기 하중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장단기로 나눴을 때 일반적에서는 고정 하중하고 하중을 장기 하중으로 보고 나머지 하중은 단기 하중으로 설계합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만 이 적설 하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는 점, 장기 하중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측면을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리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중.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 지문에 보시면 자, 마감재입니다. 마감재. 자,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죠. 그러면 이 마감재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욕실의 타일 같은 것도 마감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에 이제 벽에 벽지를 공사한다 이런 것도 마감재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양탄자를 장판지를 깔았다 이런 것도 마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마감재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구분점은 이게 부착된 것은 고정하중이고 부착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라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재의 경우는 현재 무엇이 된다? 부착이 된 마감재는 고정하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건데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재가 이 마감재 개념이 자, 이 부착이 되는 거, 이 부착된 마감재는 고정하중이에요. 고정하중. 그래서 대부분 마감재는 고정하중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맞죠? 부착을 거의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마감재 중에 고정하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양탄자, 카펫 이런 거 하는 이것이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고 마감재의 거의 대부분은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풍화중은 설계 풍합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자, 명심해 두실 것이 자, 풍화중 설계할 때는요, 합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곱합니다. 플러스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설계 풍합에다 유효 수합면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꼭 명심하실 것이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구조 설계 기준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국가건설안전기준센터
건설센터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셔도 되는데 와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거든. 구조설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두실 것이 이 파트입니다. 풍화중 설계할 때는요. 전부 다 곱입니다. 곱하는 것이고요. 바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례관계밖에 없습니다. 풍화중은. 풍화중은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 자체가 나오면 풍화중 설계하는 데는 무조건 틀린 기준이 돼요. 그래서 풍화중 계산식에서 반비례관계 분모에 내려오는 상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관계다 곱한다 이걸 명심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3번 지문에는 하중을 갖다가 장단기로 나눈 거죠. 장기하중하고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했을 때 자, 이 지진하중은 단기하중이죠. 그러면 장단기 나눴을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장기하중은 누구하고 누구를 장기하중으로 본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을 장기하중으로 본다는 점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설지역이란 무엇이다? 조건이 부여되면 그때는 적설하중도 장기하중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조족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갔는데, 자, 이거죠. 자, 이 칸막이벽이 바로 무엇입니까? 칸막이벽이 비구조부재잖아요. 자, 이 칸막이벽 개념이, 자, 비구조부재에 해당이 되죠. 이 비구조부재입니다. 칸막이벽은 비구조부재죠. 그렇기 때문에 비구조부재는 부착 여부 가지고 따져주시면 된다. 부착된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이에요. 그러면 조적조라는 것은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동식 경량 칸막이벽입니다. 가동식.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가동식 이 경량 칸막이벽은 가동식을 빼도 돼요. 경량 칸막이 이렇게 주어지면 경량 칸막이벽은 이것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것은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라중 개념에 속합니다.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자 기본 지상적설하중의 제형기간은 자 기후하고 관련된 거 그런 풍화중이나 이런 자 우리가 적설하중은 기후죠. 기후와 관련된 제형기간은 100년을 기준 잡습니다. 현재 시점을 해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기준 잡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문에서 주의할 것은 지역이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눈이 우리나라 전국에 동일하게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한도 있죠. 대관령이나 동해안 쪽하고, 그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서해안 쪽 있죠. 전라도하고 이 충청도 이 서해안 쪽 이런 쪽에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무조건 동일하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제형기간은 몇 년이다? 100년 이 포인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지문에서 보실 때, 자, 이거는 이제 간략해 되죠. 그럼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우리는 1차 시험을 회계원리하고 시설 개론을 갖다가 먼저 시험을 쳐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론의 지문은 너무 길지 않게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짧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진 하중은 집안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지진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죠. 집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사질 집안의 경우는 뭐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집안의 종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종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사질토죠. 이 사질 모래, 이 사질 집안에서 이 모래 집안에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진 하중은 집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풍하중. 풍하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지형 계수를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어느 지역은 바람이 적게 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풍력 발전할 때도 지역에 따라 아무 지역에나 풍력 발전소가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지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진 하중은 집안의 종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 하중은. 그리고 지진은 건축물의 구조 형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조 형식이 튼튼한 건물들은 우리가 지진에 안전해지죠. 그래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자,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하죠. 구조물의 자중. 이 자중이 바로 고정하중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에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지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지붕이 다설 지역에서 막 이런 지붕 하면 안 되죠. 이런 지붕, 다설 지역에는 이런 지붕 형태를 쓰면 안 좋은 거죠. 맞죠? 그래서 다설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가 이렇게 지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상 봐도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진 하중은 집안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풍하중은 지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 하중이 또 지붕의 형상 영향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이 고정 하중에 포함된다 해서 되죠.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우리가 하라중에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동성 경량 칸막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미리. 이때도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조적 칸막이벽을 해드리고 이거는 조적적 칸막이를 2번 지문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죠. 같은 형태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가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명심하실 거 앞으로 시험은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를 가동성 안 쓰고 그냥 경량 칸막이벽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십시오. 가동성이 안 들어가도 경량 칸막이는 우리가 하라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에 보시면, 자, 4번 문제. 자,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현재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그러면, 기본 지상 적술 하중에 대해서, 자, 재형 기간이 이제 옳게 나온 거죠. 100년으로. 자, 그러면 문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문제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5번 지문에 10년 해서 좀 길게 해놨죠. 지역 요거는 이제 뺐죠. 그래서 10년 해가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다가 자, 이렇게 지문을 여기에 옳은 지문으로 제가 한 번 더 나온다 했거든. 지문 옳은 지문을. 그래서 100년이 한 번 언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이 된 거죠.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보십시오. 2번은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붕 하라중을 지한 등분포 하라중에 부재 영향 면적이
30제곱미터가 아니죠. 자, 이상일 때가 아니 기준을 약간 수정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6제곱미터 이상일 때예요. 이상일 때 우리가 저간계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36제곱미터 면적이 클 때입니다. 이때 저간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36입니다. 66이 36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간격이 보통 6m 전후 간격이거든. 경계적 서판이. 그래서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앞으로 이 영향 면적과 관련된 것을 앞으로 시험을 내겠다는 거예요. 영향 면적. 자, 이 지문에서 보면 일단 이 기준 알아두시고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 있다는 기준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 언급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영향 면적에 대해서 이제 부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이 영향 면적적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둥이나 보의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기둥하고 기초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 두는 거예요. 기둥, 보 부분하고 기둥하고 기초하고 그리고 보하고 자, 이 벽체 부분. 자, 그러면 기둥과 기초의 경우는 부하 면적의 일반적으로 자, 부하 면적의 4배로 우리가 영향 면적을 봐줍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기준이죠. 기둥과 기초의 경우는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밑에 뭐가 있다? 기초가 있는 거죠. 기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보로 이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보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이 기둥이나 이런 기초의 경우는 자, 이쪽 슬래브 부하 면적도 받아야 돼요. 맞죠? 이쪽 슬래브도 받아야 되고 이쪽 슬래브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둥이나 이 기초에 대해서는 네 방향에서 오는 부하 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면적의 4배. 그래서 안 되면 외우시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사방에서 오는 줄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사라고 외우면 돼. 이게 여러분들 뭐 김기사 무슨 기사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기사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기사로 외우시네. 기사. 그러나 기사로 외우시고 보하고 벽체. 벽체는 자,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했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보죠. 그러면 양쪽에서 슬래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죠? 그리고 벽체도 이거죠. 어떤 공간을 나눴는데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이죠. 그래서 2배. 그래서 이거는 부하 면적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로 설계. 그러면 이 슬래브는 자기 다른 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슬래브의 경우는 이제 부하 면적만큼 받는 거예요. 슬래브는 부하 면적만큼만 받는 거고 1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자, 요걸 언급을 했다는 것은 명심하세요. 요 질문, 요것도 알아둔과 동시에 요걸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수업 시간에 간혹 한 번만 어디서 딱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영향 면적 관련된 게 공무원 시험에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이 공무원 출제했던 분인 것 같아, 지문이.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시면, 자, 고정하중은 점유 사용에 발생하는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자, 우리가 용도별 최소 값을 갖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하중이 아니죠. 하라중에 대한 설명이죠. 이 3번은 하라중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라중. 그래서 보통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은 바로 무엇이다? 하라중이죠. 최대 하중을 하되 용도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용도야 주택 용도 중에서 거실이냐 발코니냐
그 2kg 유톤 per 제곱미터 그 값이 최소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다? 이 고정 하중이란 이 지문 때문에 틀리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풍화 중에서 자, 설계 속도압은 공기 밀도에 반비례한다. 틀린 거죠. 자, 풍화 중은 명심하십시오.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요소가 없어요. 명심하실 거.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공기의 밀도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설계 풍속, 속도는 항상 제곱이죠. 제곱의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4번 지문도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관계는 없다. 비례 관계가 된다. 비례고 설계 풍속에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풍화증은 혹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 그러면 다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지진 하중은 산정 시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죠. 자,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응 수정 계수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일일이 내진 설계를 할 때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골조마다 반응 수정 계수를 정해 놨습니다. 반응 수정 계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응 수정 계수가 크다는 것은 연성 능력이 좋아서 지진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반응 수정 계수가 지진 하중을 계산할 때 이 분모에 내려와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예요. 반응 수정 계수가 크면 지진 하중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거 됩니다. 우리가 조적조 그러면 보통 이 벽돌 같은 조적조 내력벽의 경우는 반응 수정 계수가 1.5예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잘 건축한 그거는 반응 수정 계수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세골조로 이런 했을 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가세골조가 되면 그때는 반응 수정 계수 7에 이게 분모에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반응 수정 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 23회 대비할 때 반비례라고 열심히 해준 것은 이거 또 언급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4회 때 4번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23회 마지막 시험에서 자, 이렇게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건축물에 이제 종합적으로 묶었죠, 이제. 다양성이 만들기 위해서 패턴을 바꾼 거예요. 박스 형태로. 제가 박스 형태가 꽤 많이 나온다 했는데 박스로 막 묶어서 많이 냈습니다. 올해 시험도 박스 형태가 꽤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작용은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우리는 모두 고르라를 냅니다. 무조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든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풍화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작용 방향으로 보면 수평하중하고 무엇이 있다? 수평하중 개념하고 수직하중이 있을까 합니다. 수직하중. 수직하중은 우리가 연직이라고도 하죠. 연직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풍하중하고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하는 것은 고정하중하고 또 기억만 막 외우시면 안 돼요. 수평하중만. 저 방향 설정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문을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탁탁 이야기합니다.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앞전 문제 여기에서는요. 무조건 2번 지문하고 있죠. 3번 지문 있죠.
5번 지문, 4번 지문 있죠? 이거 다시 언급합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풍하중하고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입니다. 수평하중으로 보면 돼요. 근데 수직하중은 고정하중하고 이런 하라중, 라이벌로드 적지하중, 하라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계속 이제 시험은 이겁니다.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바꿉니다. 아까 적지하중을 하라중이라고 단답게 하라중하고 그 다음 계속 하라중으로 언급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하라중이라고 언급하거든. 그래서 계속 하라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중하고 그 다음에 적설하중. 이것이 바로 이거죠. 연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직하중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를 갖다가 장기 수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가 하중을 얹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공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아파트의 옥상에다 방수의 수선을 좀 하잖아요. 방수 보수 공사에서 그 물건을 적재해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시공 하중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은 수직 하중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니은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역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기역은 옳은 지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우리가 단기하중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장단기, 자, 언급을 한 거죠. 단기하고. 그러면 고정하중은 하라중이 장기하중이라 했겠죠. 일반적. 그러면 기타 하중은 우리가 저거 단기하중이었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니은은 X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 이제 가동성 경량 칸막이 한 번 더 언급하죠. 가동성 제가 23회 때도 중요하다 했죠. 더 언급한 거예요.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바로 하라중이었죠. 그러면 조적적 칸막이 벽은 우리가 자 고정하중이죠. 그런데 가동성 경량 칸막이 한 번 더 써줬어요. 자, 그러면 가동성을 앞으로 빼고 또 쓸 겁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 벽은 바로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다. 이렇게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하중 산정 시 반응 수증기에서 클수록 지진하는 감소한다. 그래서 반비 맞죠? 리얼은 옳은 지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형태를 그러면 기억하고 리얼이 옳죠. 그러면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를 때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죠. 이런 건 알 수 있을 겁니까? 니은. 고정하중, 하라중이 장기하중이 나가죠.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걸 다 X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 다 끄는 거예요. 니은. 이걸 꺼놓고 봐요. 그러면 기억이나 4번 중에서 답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내가 다 전체 지문을 다 모르겠다. 그러면 틀린 지문, 확실한 틀린 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이에요. 내가 다 전체를 모르겠다 이러면요. 그렇게 접근해도 돼요. 그러면 확률상 높아지는 거예요. 전체 지문을 모르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문으로 접근해도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양심이 있어야 낼 때 아주 그런 식으로 내줍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키포인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형이 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설계 기준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게 흐름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론도 약간 섞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조금 너가 종합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중에 대한 문제를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 구조 형식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건축 구조 형식. 자, 그러면 건축 구조 형식적인 두 번째
건축 구조 형식 문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항상 동일하게 문제는 돼 있습니다. 먼저 출제됐던 것을 앞에 놓고 나중에 출제됐던 것을 뒤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건축 구조 형식. 자, 이 파트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론만 해요. 이론 명심하세요. 얘는 이론만 거의 출제합니다. 이론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시방서 이런 것도 없고 구조 설계 기준 가서 낼 것도 없고 그다음에 법령에서 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 차트. 그래서 이제 1번 차트는 설계 기준이었겠죠. 그리고 2번은 이론만 출제를 한다. 그래서 이론을 완벽히 알면 된다. 그럼 먼저 1번 지문의 라멘 구조. 자, 라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 먼저 일체식 구조 중에 하나였죠. 라멘 구조로서 얘는 기둥과 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기둥보를 꼭 명심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접합은 강접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 강접합. 이 강접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가 꼭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보. 이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1번 지문은. 그리고 자, 2번에 보시면 트러스 구조. 자, 이 트러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트러스 가늘고 긴 부재를 자, 요것도 강접합이 틀렸죠. 자, 접합 개념은 핀접합이죠. 이것은 핀으로 접합해야 돼. 핀접합이에요. 그리고 삼각형 형상으로 구성이 된 거죠.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으로 짜 맞췄습니다. 그러면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그냥 트러스 구조. 3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겁니다. 이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습니다. 이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를 하는 게 축방향력. 축방향력 이 힘만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축방향력만. 그래서 주의할 점은 명심하세요. 얘는 전단력에는 힘 모멘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랫 슬래브 구조는 자, 이 보가 없어야 돼. 보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플랫 슬래브입니다. 그래서 하중 전달이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구조는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거죠. 압축력.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압축력이다. 그리고 내력벽식 구조. 이것이 과거의 이 내력벽식 구조를 전단벽이라고 벽식 구조라고 했는데 최근 흐름상 계속 내력벽이라 언급을 한다 했죠. 그래서 내력벽하고 바닥판으로 의해서 하중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력벽이 거의 수직 하중이나 이런 수평 하중을 분담을 해주는 것이 이 벽이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의 골조의 이해를 우리가 해 두시고요. 구조는 포인트를 딱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이제 그러죠. 조적식 구조는 목구조다. 자, 조적식 구조는 뭐가 조적식 구조입니다.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가 조적식 구조죠. 그리고 목구조는 가구식 구조죠. 얘는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습식 구조죠. 그러면 조적식 구조, 벽돌 구조, 블록 구조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무엇이다? 습식 구조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 철골 구조는 무엇이다? 이거는 건식이죠. 가구식 구조이면서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일체식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무슨 구조에 해당이 된다? 습식이죠.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뭐가 있습니까? 목구조나 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어디에 속한다? 이것은 일체식 구조죠. 이거는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일체식 구조이면서 뭐에 해당이 된다?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식 구조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건식 구조죠. 그러면 이 벽돌 구조는 무엇이다? 습식이죠.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면서 우리가 조적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조적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됐죠. 그래서 2번은 3번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커튼널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시험상 커튼널이 처음으로 언급됐어요. 커튼널은 공장 생산된 부재를 갖다가 현장에서 조립해서 구성하는 자 비내력 외벽이죠. 이것을 명심하면 돼. 비내력 외벽입니다. 그러면 비내력 외벽이니까 상부 하중을 분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비내력 외벽이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적 구조는 벽돌이나 석재가 돌이죠. 블록이나 뭐 ALC 블록이죠. 등과 같은 조적재를 자 결합재, 이 결합재에 있는지 여부를 해죠. 없이 쌓아올렸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된 거죠. 없이 쌓아올렸습니다. 자, 이 결합재가 무엇이다? 모르타르 아닙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가 결합재죠.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걸로 쌓아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합재 모르타르 또는 접착 재료라고 하죠. 이거 있어야 돼요. 접착 재료로 쌓아올린 구조가 조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강구조. 뭐 강구조라고도 하고 철골 구조라고 해도 됩니다. 각종의 현강이나 강판을 갖다 볼트, 리벳, 고력 볼트, 용접 등의 접합 방법으로 조립한 구조가 강구조 또는 철골 구조라고 칭하죠. 그리고 4번 기초란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 기초 부분이 되겠죠. 사람으로 발구조죠. 그리고 5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 일체로 결합해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철근이 인장력 받도록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 지문을 조적 구조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조적 구조는 행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앞으로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1번이에요. 커튼널은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1번. 앞으로 1번을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1번. 자, 그래서 1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낸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미 철근 콘크리트에서 냈던 겁니다. 그걸 앞으로 땡겨와서 언급을 한 거고요. 물론 한번 바꿔서는 틀린 지문을 한번 낼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2번. 이 자체. 이거 두 개.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23회 때 아주 짧게 냈죠. 아주 짧게 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 푸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짧게 낸 겁니다. 이제 23회 때 해계원리하고 시설개론만 딱 시험 치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건축 구조의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해서 시공 과정이에요. 시공 과정일 때는 이 네 가지죠. 습식, 건식, 조립 현장이죠. 이 네 가지고 이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일체식 구조잖아요. 맞죠? 일체식 구조니까 자, 바로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방향성만, 이거는 뭐 다시 언급되는 형태는 아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종합문제 지문 개념상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습식 구조나 건식 구조나 현장 구조나 조립 구조는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성 양식에서 분류할 때 구성 양식에서 분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이것이 됩니다. 바로 무엇이 있다? 조적식 구조 있죠. 그래서 조적식 구조 있고 가구식 구조 있죠. 줄이면 조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구식 구조, 그다음에 일체식 구조, 그리고 입체식 구조죠. 구성 양식, 입체식 구조. 그러면 자, 이게 라멘 구조는 여기잖아요. 일체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입체식 구조, 이건 일체식이고, 그래서 구성 양식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구조 부분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로 언급이 나왔어요. 앞전 시험에서.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종합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편에 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서 여기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종합편으로 나올 거예요. 구조. 그래서 아마 올해는 박스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박스형. 자, 그래서 올해는 이 구조 파트는 구조 형식을 쭉 설명해서 박스형으로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잠시 건축물의 기초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